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의제에 놀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라고 지령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5일 날 이제 당선이 됐죠. 그런데 올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한미 방산 동맹 MOU를 체결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간 한 700조 원 정도의 미국의 무기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열어주게끔 그렇게 사전에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또 연간 한 2,000개 정도의 그 미국의 최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그렇게 풀어주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국에서 건조가 되게끔 그런 것도 모든 법적인 제한을 다 풀어주게끔 그래 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알아챈 이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지령을 내려가지고 야 윤석열을 불법적으로라도 납치해가지고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령을 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북한이 지시를 해서 만든 공수처를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그 납치를 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체포영장이라고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받는 과정이 전부 다 불법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검찰이 수사가 들어갔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이 똘마니 권영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대통령제 미국에서 도입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내각 책임제 개헌으로 계속 가자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야에서 윤석열을 제거하고 내각 책임제로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사람이 한국의 총리가 되고 뭐 그러한 이 공작이 들어갔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야 트럼프 윤석열 못 만나게 해라. 만나면 큰일 난다. 그 대신에 야 너그 권영세 혹은 뭐 우원식이 너 저거 그거 줄 테니까 내가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면은 총리 초대 총리 줄 테니까 윤석열이 무조건 제거해. 뭐 그렇게 이제 뭐 지령이 내린 걸로 지금 뭐 쭉 돌아가는 그 판이 그렇게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걸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저희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1세 완판 2세 인쇄 중인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 50년 그리고 미래 한국 방위산업학회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1세가 완판됐고요. 현재 2세 중인데 3월 17일 월요일부터 발송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개발사 및 중화공업 발전사를 담고 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피눈물 흘리면서 무기개발을 하던 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대 때부터 우리 민족의 무기개발사가 조금 앞에 일부 나오고요. 자, 이 책은요 시중 서점이 없습니다. 왜 안 갖다 놓는가 보니까 시중 서점에 갖다 놔도 안 팔린대. 물류비용만 나가고. 그래서 저희 보고 갖다 팔으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사주셨습니다. 이거를 사주시면은 저희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총 412페이지고 칼라 사진 및 글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5만원이고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저 책을 한 권 무료로 증정해 드리는데요. 저 책은 그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 가지고 방산 비리 수사하라고 해 가지고 이 좌빨 검찰 좌빨 판사들이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마구마구 잡아갈 때 제가 한국 방위산업학회 회장님하고 저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방위산업은 비리산업이 아니고 이 국가 신성장 동력인데 제도가 엉망진창이라서 이게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우리 기술자들 잡아가지 마라.
뭐 그래가지고 저 책을 몇천 권을 뿌렸어. 검찰, 경찰, 뭐 그리고 저기 기자들 뭐 다 뿌려가지고 이 방위산업의 수사 기조가 진짜 나쁜 놈만 잡아가게끔 그렇게 수사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저 책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살린 책입니다. 제가 저거 찍어내고 우리 회사 출판사에서 찍어내고 몇천만 원 손해봤습니다. 진짜 언론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돈은 못 보고 못 벌고 그냥 뭐 늘 주머니 털어가지고 하게 됩니다. 제가 뭐 많은 구입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주문하시는 책은 3월 17일 월요일 이후부터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 책 주문하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나 책 못 받았어 하고 문자를 넣어 주십시오. 그 책값만 보내시고 뭐 저기 주소를 안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한미 제6차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이라고 2024년 11월 1일 날 이 지금 나온 내용인데요. 부서명은 북미국입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가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양국 장관들은 기후변화, 보건안보 비확산,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이게 한국의 국방장관하고 외교부 장관, 미국의 국방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이 맺은 그 합의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라, 사드 추가 배치하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 맺었다고 해가지고 야 트럼프가 그걸 왜 지키냐, 그게 아니고 바이든 때 체결했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돼서도 연속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합의문 이런 게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앞전 정권에서 했다 하더라도 뒤에 오는 정권이 지켜야 된다. 자, 그리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의 성공적 완성을 환영하였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핵탄두를 한국의 현무에다가 현무 미사일에 탑재해 가지고 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쭉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통제를 해가지고 중국의 전략적 타격 목표에다 갖다 꽂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현무 5가 뭐 지하 한 300m까지 뚫고 들어가 터지는데, 그럼 앞에서 핵탄두가 지하 300m에 터지면은 멘트를 건드리고 지진이 일어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살내는데 미국의 핵탄두하고 한국의 재래식 현무하고 통합을 시킨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게 중국 제거에 동의했다는 거고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강조. 자, 이래 돼 있고, 제가 요 조항은 몇 번 방송을 했을 겁니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내에서의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의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과 북한의 여론조작, 선거 개입,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 뭐 정치인을 매수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언론인을 매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 그냥 속된 말로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한데 야 이거 전쟁이야, 전쟁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양국이 합의해가지고 무서운 겁니다. 이것도 무력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뭐 언론을 매수한다든지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무슨 뭐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국회의원을 매수한다든지 뭐 등등 그런 거 전부를 무력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의미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양측은 한미의 방위산업 기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국 장관들은
최근 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권역별 정비 거점 구축 정책이 동맹의 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준비태세 회복 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공동의 시각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유지보수 정비 MRO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최근 조치들을 논의했으며 미 선박의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에게 인정을 부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 해군 그 배 좀 수리해 주세요. 그래 전화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기 합의문에 따라 가지고 이 전화를 한 거예요. 자, 또한 양측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 상호 조달 협정 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하기로 공약하였다. 자, 여기서 RDPA라는 게 뭐냐면 한국 무기는 미국산 무기로 인정이 되고요. 미국산 무기는 한국산 무기로 인정이 됩니다. 연간 700조 원의 미국 무기 조달 시장에 한국 기업이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연간 약 2,000개의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방위산업 기업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첨단 무기 기술을 모두 한국에 이전하고 미국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서 사용한다.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공동의 가치와 공통의 목적에 의해 하나로 결속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동의 가치는 뭐다? 대통령제고요.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민총선거제도. 공통의 목적은 중국 해체, 북한 흡수 통일. 여기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령을 내려. 야, 저거 안 돼. 트럼프가 윤석열이 제거해. 그리고 내각제 책임제로 대통령제, 미국식 대통령제 폐지하고 내각제 책임제로 갈아엎어. 이제 지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동훈이 이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죠. 김일성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고 공수처장인데, 중앙지법에서 16건, 동부지법에서 1건 영장 청구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서부지법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 그 판사들한테 불법적으로 영장을, 체포영장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납치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자, 여기 보니까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이 북한 지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하기 쉽게 선거법을 개정하라. 이게 북한 지령이고,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라. 북한 지령.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북한 지령을 받아서 간첩활동을 했던 민노총 간부를 잡아가지고 징역 15년을 때렸어. 그들한테서 나온 이 지령문을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분석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공수처를 동원해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납치를 한 겁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제거하라고 지령이 내려왔으니까. 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이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거 아닙니까? 여기 김병주 의원이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데, 그러니까 야, RDP MOU 이거 맺으면요 한국의 핵잠수함,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어. 야, 그리고 이거 미국에서 중국 때려잡으라고 한국에다가 최첨단 군사기술 넘기는 거고, 최첨단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자금, 돈까지 밀어주는 거야.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했을까요? 몰랐을까? 알았겠지. 그러니까는 무리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집어넣어가지고 내란죄로 무리하게 구속을 하려고 했다가 또 내란죄를 뺐다가 이상하게 스텝이 꼬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주한미군에서는요, 이 김병주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 사람을, 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데 왜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인 이재명이한테 붙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지 이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성토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기관 생리상
배신자를 놔두면은 조직이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던 이 김병주가 지금 뭐 완전히 반역 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을 그대로 살려두면은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놈들이 또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그 정보를 갖다가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면서 그 습득했던 그 고급 정보를 북한이나 중국에 넘기고 한미 동맹을 깨는 그런 공작에 또 참여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잔인하게 그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잔인한 처벌이라는 거는 미 정보기관 특징이 배신자는 가족들도 다 죽인대요. 친척들도 다 죽이고 그 협조자까지. 협조자를 하면 뭐 보좌관뿐만 아니고 뭐 후원자도 있을 거고 뭐 당협위원장도 있을 거고 뭐 지역에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도감청 해가지고 이 사람 전화번호에 찍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까지 깡그리 다 죽인대. 그래가지고 그게 막 소문이 쫙 퍼져야지. 그래야지 다시는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중국 북한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반역 배신을 안 한다고 미국의 정보국에 있는 애들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최수영 공작관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최수영 공작관 아직도 미국의 CIA나 이런 사람들 만나나 보더라고. 그 뭐 그런가 봐요. 저기 나한테 뭐 그런 이야기 가끔씩 해주는 게, 야 어저께 밤에 민주당의 그 정치인 중에 북한에서 아들을 놓고 온 애가 있는데 정동무식인데 내가 들었는데 이름을 까먹었다. 아들이 아빠 찾는다고 밤새 운다는 거야. 밤새. 아니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압니까? 그냥 미국이 도감청 해가지고 저기 최수영 작가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는 알겠지.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섭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최수영 작가니 하는 이야기는 그 저기 그 탄핵 안 된다. 탄핵 인용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요? 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쯤 그 탄핵 인용하려고 했던 그 저기 뭐 좌파 판사들 아마 그 가족 중에 그 몇 놈은 죽었을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국이란 나라 그 CIA가 그냥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걔들은 밥 먹고 요인 암살, 납치, 고문, 뭐 정권 전복 해가지고 100년 동안 정권을 갈아푼 게 백몇십 개 된다고. 그냥 뭐 탄핵을 인용할 것 같으면은 판사들을 밤에 그냥 심정지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예. 이거는 미중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법이고 뭐고 없고 그냥 깝치는 새끼는 그냥 다 죽인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판사들 그 뭐 친인척이 금융 제재를 당했든 뭐 몇 놈은 죽었든 부도가 났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최수영 공작가는 국정원에서 공작관도 하고 뭐 CIA하고도 일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한테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 이 RDPMOU가 뭐냐면요. 미국의 방산 시장이 연간 한 500조 된다는 거예요. 그 한국 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이꼴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USA 이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니까 미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 위한 모든 법적인 제한 사항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야 이거 제거하라고 이제 지령이 내려오는데 이 국민의힘에도 지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반중 매체입니다. 반중 매체. 저희가 7년 동안 광고가 배제되었고요. 노딱이 아닙니다. 광고가 빠졌어. 제로야 제로. 저는 2020년에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수갑 차고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거기 끌려가가지고 수사받고 뭐 그 옆에 수원 경찰서 유치장에 가가지고 30몇 시간을 잡혀있다가 왔어요. 그 구속영장을 쳤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지. 미국의 타라오 박사나 뭐 고든창 변호사가 뭐 트위터로 난리치고 미국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하니까
저는 뭐 구속은 못 시켰는데 뭐 또 검사한테 끌려가고 판사한테 끌려가가지고 재판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중 운동을 하면은 완전 씨를 말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중국 본토에서 직접 지령이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그 미국 쪽 친구들이 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성상우 씨, 당신은 한국에 있는 얘들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중국 본토에서 공산당 그 본부에서 저거 제거하라고 직접 지령이 내려온다고. 걔들이 아마 도감청을 했겠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12번째 편지인데 요거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에게 한미동맹을 파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요건데 요게 원래 영어 한글 돼 있는데 방송용으로 새롭게 제작하면서 영어는 다 뺐습니다. 자, 대한민국 한나라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교류 및 협력 강화에 관한 각서 2009년 11월 3일 날 중국 북경까지 장광근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날아가가지고 서명을 하는데요. 뭐 다른 내용은 뭐 다 제끼고 여기 보시면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중국 공산당과 함께 노력한다. 이거는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과 함께 세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다. 요거는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 평화와 안정이 오고 번영이 오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우리 한나라당 지금의 국민의힘이 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데 협조하겠다고 사인을 한 겁니다. 요거를 저기 미국에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냐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저 최수원 작가님 저보고 어디로 오래. 근데 그 갔어. 비밀 장소에 갔더만은 그 미국 할아버지가 있어요. 백인 할아버지가 중국 화웨이가 한국의 선거에 개입한다. 이렇게 개입하고 저렇게 개입하고 쫙 이야기를 그게 해주는데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야.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럼 우리가 KFC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 노상원 우리 정보사령관은 그 밑에 부하들하고 이렇게 회의할 때 롯데리아를 먹었더만 햄버거를. 우리는 KFC 먹었어. KFC. 그래서 그 할아버지 이름을 내가 KFC라고 지어놨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은 미국에서 그 NSA라고 도감청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도감청하는데 에셜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뭐 몇백 개 갖고 있고요. 독자적인 인공위성이. 그리고 이제 렌탈해서 쓰는 장비 인공위성까지 하면 뭐 4만 개인가 이래 가지고 있대. 걔들이 쓰는 예산이나 이거는 CIA보다 10배 이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직 국장이 여기 와가지고 최수원공 작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최수원공 작가니 이미 그런 쪽 그 트럼프 쪽하고 아주 몇 년 전부터 그 진하게 라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면은 이 한글은 제가 쓰고 이제 뭐 영어는 우리 최수원공 작가님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딱 드리면은 그분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기 뭐야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갖다 준대요. 그런 레벨인가 봐요. 우리는 모르지. 근데 그 정도면 뭐 CIA 국장, FBI 국장, 뭐 DNI, 뭐 국방장관, 국무장관 이런 데는 그냥 뭐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짓을 하니까 이 국민의힘도 우리를 싫어하고 이 더불어민주당도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권영세 중진 회동서 대연 특위 물밑 논의.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반국가 세력 중국 공산당의 이 선거 부정 침투 여론 조작 이런 거 가지고 죽으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감옥까지 들어가고 불법적으로 납치가 돼가지고 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의해 가지고 북한 지령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 의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납치가 됐죠. 그런데 권영세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 지금 이러고 설치고 있어요. 주호영이도 그렇고.
자, 권영세 주중대사 시절 가족법인이 중국 사업 무산 대가로 200억을 수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노컷 뉴스. 그러면 중국이 권영세를 보고 돈을 줬겠지 누구를 보고 돈을 줬겠습니까? 권영세가 또 천주교네. 천주교가 또 친중이잖아요. 자, 친중파 속 이 한중의원연맹, 중국에는 의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국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자발적 간첩 명단인데 여기 권영세가 올라가 있네. 에? 자, 한동훈이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 내려가라고 했죠. 자, 한동훈 장인 진영구가 과거 중국 정부와 밀접했던 정황이 포착됐는데 중국 홍보 잡지 차이나 라이프 창간할 때 중국 대사가 와서 인터뷰를 했다. 중국 정부의 사업 허가받은 회사와 협력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서실장 김영동 의원의 장인이 중국 공산당 간부였고, 김영동 의원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총책한테 동지라고 불렀답니다. 동지. 예. 그게 간첩 새끼라는 이야기죠. 김영동 의원의 부인이 중국인이래. 예. 중국 간첩 새끼를 갖다가 저기 비서실장으로 썼어요. 한동훈이가. 예. 천주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세 명이 토마스 아퀴나스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하자마자 미국의 뉴욕 남부 검찰청에 가가지고 이더리움 암호화폐 대북 송금한 자료를 받아왔어요. 수사 자료를. 수사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그리고 성남시장 이재명이죠. 그리고 서울시장 제 방원순,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얘들이 연루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열심히 수사하겠습니다 해놓고 2년 동안 수사를 안 하고 뭉갰어요. 그러면 얘는 민주당이나 중국 공산당하고 뭔가 협조망이 있다는 거고, 혹은 이재명이한테 암호화폐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얘가 지금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여론조사도 하고 무슨 댓글 공작팀도 해가지고 자기 인지도 올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고. 이재명이한테 암호화폐를 받았든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한테 암호화폐를 받았든지 뭔가 어디선가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 수뇌부들은 전부 다 간첩새끼, 중국 간첩새끼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미국식 대통령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영세나 한동훈이나 주호영이나 저 누구야 권성동이나 이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700조 시장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한국 기업들이. 예? 핵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핵잠수함을 한국 조선소에 건조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한동훈이나 이 권영세나 이거 저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자, 2016년 2월 29일 날 한미 우주협정 체결을 했고, 우주 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기로 했고, 그러니까 사드 배치 반대 막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2016년 8월 15일 날 6개월 동안 사드 반대 막 데모하다가 8월 15일 날 중국의 그 인민일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 박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자, 그리고 11월 29일 날 친박 수뇌부에 이어 새누리 초선들도 박 대통령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아니, 박 대통령이 뭐 돈을 먹었나요? 박 명예퇴진하라, 새누리당 초선을 확산, 아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저기 한미 우주협정 맺고 우주 기술이 한국한테 다 넘어왔는데 그 우주 기술이 뭐다? ICBM 만들고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드는 기술이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거하라고 지령을 내린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라고 지령을 내린 게 지금 한국에서 그 RDP MOU라는 걸 맺어버리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700조 미국의 방산 시장에 미국 기업들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돈을 벌어올 수가 있다고. 그리고 연간 2,000개의 그런 최첨단 무기 개발 기술 그 만드는데 그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같이 참여할 수가 있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미국의 핵잠수함 설계도면이 한국에 넘어오고, 그러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겠죠. 핵추진 항공모함도 한국에서 건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겁이 질려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이하고 그 권영세하고 뭐 권성동이 뭐 저기 한동훈이한테 지령을 내리는 거야. 지령을 제거하라고. 예. 아니 그게 지령을 받은 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반국가 세력 중국 공산당에 침투하고 싸우고 있는데, 권영세는 저기 대통령 제거하고 대통령 내각제로 가자고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안 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앞뒤가 이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만들고 싶으면요, 권성동이를 제거해야 되고 권영세를 제거해야 되고 한동훈이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자, 제가 여기까지 하는데요,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교보문고에서 16만 2천 원에 판매 중인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 이거는 사실상 손에 들고 다니는 6.25 박물관입니다. 이 안재철 재미교포 안재철 대표께서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 박물관 등 미국 정부 문서고를 뒤져가지고 20년 동안 사진을 5만 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항이 항공 폭격으로 초토화가 됐는데 현재 포항제일교회 여기만 멀쩡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전국에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요 책을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에다 한 권씩 비축하시고 99페이지를 보시고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법인카드로 요 책을 사셔가지고 저기 거래처의 직원들, 거래처의 사장님한테 자제분 이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십시오. 엄청 좋아합니다. 책이 너무 좋아. 완전히 올칼라야 올칼라. 예.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저기 자기 직원들, 회사의 직원들한테 이 책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이게 막 옛날에 이랬는데 우리 이렇게 잘 사네, 야 불평불만 안 해야겠다, 노조가 없어지는 거야. 노조가 뭐 월급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못하지. 옛날에 비하면 지금 엄청 잘 사는 거니까.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한테 이 책을 선물하시면 영어와 한글 두 가지 언어로 돼 있어요. 야, 옛날에 한국이 다 부서졌는데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로 잘 살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줄게, 우리하고 같이 가자, 이러면 백발백중 넘어옵니다. 사가지고 여러분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한테 주문하셔도 상관없어요. 저희한테 수수료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 금액이 비싸니까 교보문고에서 뭐 사시고 뭐 법인카드로 긁으시고 소득공제 받으면 되지 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